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점이 고민되실까요? 제가 까치산역에 네.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걸 투룸을 투자 목적으로 조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. 이게 좀 다세대 주택이어서 좀 고민이거든요. 네. 네, 혹시 투자해도 되는 건지 해서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정리를 해보면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데 까치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을 보신 거죠? 네. 네,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받아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까치산역 주변이시면 저쪽 화곡동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? 네, 맞아요. 네, 그쪽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뭐 방이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이세요? 네, 맞아요. 아마도 이제 이쪽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여기 상품이 아파트가 아니라 뭐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. 빌라 쪽이라서 조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상품으로 보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역은 조금 검토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결론을 드리고 자, 이게 사실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7월 10일 날 그 710 대책,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많은 투자 자본들이 사실은 대체 상품 쪽, 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. 만약에 제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. 1주택자입니다, 이미. 1주택자인데 현금이 조금 남아서 이걸 투자를 하고 싶어요. 뭐 현금이 한 5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현금 한 5억 정도. 그러면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. 예전에는 전세 한 5억 끼고, 그죠? 총액 한 10억짜리 아파트. 이런 거 갭 투자할 수 있었어요. 그렇죠? 사가지고 좋은 자리에 사가지고 이제 내가 나중에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아니면 가격이 오르면 적당하게 차익을 보고 뭐 세금 낼 거 좀 내고 이렇게 팔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엄청난 지금 뭐 세금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올스톱 돼버렸다는 얘기예요.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거죠. 제가 지금 1주택자잖아요. 그러면 2주택제로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? 일단 취득세율이 8%입니다. 이거 사면서 내야 되는 취득세가 8천만 원이에요. 이미 뭐 5억 갭 투자가 아니죠. 그죠? 자, 어쨌든 그런데 8천만 원 내고 내가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.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12억 정도 돼서 뭐 2억 정도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. 이러고 이제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인데 이미 8천만 원 취득세 낸 거 뭐 필요 경비로 빼고 한 1억 2천 정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. 2주택이면 이제 중과가 20% 되거든요. 그럼 1억 2천이면 양도세율 적용된 게 35% 구간인데 뭐 55%반 이상 세금 내야 됩니다. 6천 정도가 또 양도세로 빠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? 2억을 벌었는데 취득세 8천만 원 내고 세금 양도세 6천만 원 내고 내 손에 남는 게 한 6천 정도밖에 안 남네요. 그렇죠? 이게 과연 효율적인 투자냐는 거예요. 그리고 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금 2억이 올랐다는 걸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예요. 2억이 안 오르면요. 취득세 8천만 원 낸 거는 누가 메꿔줍니까? 그리고 들고 있는 동안 보유세 낸 건 또 누가 메꿔줍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주택이라고 할까요? 대체 상품 쪽으로 많이들 이제 보시게 된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보고 계신 게 뭐 대체 상품,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계신 건데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. 아파트에 비하면.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.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취득세가 4.6%란 말이에요.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비쌌는데 이제는 더 저렴한 상품이 됐어요. 그래서 오피스텔 쪽도 많이 보시고 다세대 주택 쪽은 어떤 장점이 있냐?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. 아파트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거든요. 근데 등록이 가능하고 물론 10년을 가져가야 되죠. 근데 임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?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고 뭐 장기로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10년을 묻어둬야 되니까 조금 뭐 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면 이런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뭐 재개발이나
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보신 그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더라. 이게 그냥 아예 빈말은 아니거든요. 실제로 빌라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서울에 뭐 이런 형태의 재개발을 조금 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. 소액 자본으로도. 근데 뭐 방송상 이제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뭐 시청자분도 이제 그런 형태의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다세대 주택을 보신 거라면 이제 금액이 싸다고, 투자금 싸다고 아무거나 이제 사시면 안 되고요. 실제로 빌라라는 상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오른 지역들,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왜 올랐는지 이런 거를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전문가 상담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. 일단 화곡동 쪽은 조금 제가 반대 의견 드리고, 뭐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은 좀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